반갑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경북의 관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업체를 잘 관리해 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된 가운데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와 관광공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있음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문화관광공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획기적으로 관광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관심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문화관광공사에서는 3년에 걸쳐 3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0여 개의 기업에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광은 고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관광객이 경상북도에서 편히 머물 수 있고 또 경상북도를 찾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선정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경상북도에서 도움을 청하는 모든 업체에 시설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예산에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선정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은 잘 활용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업을 종사하는 사장으로서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친절한 경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설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하드웨어의 변화라면은 친절은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시설 환경 개선 잘 하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경상북도 관광객을 맞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 및 방향. 두 번째, 시설 개선 유형. 세 번째, 공사 시기. 네 번째, 정산 및 보조금 지급. 다섯 번째, 주의사항. 여섯 번째, 양식 다운로드. 일곱 번째, 향후 일정. 그리고 여덟 번째, 안내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방향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방향입니다. 관광객 수요태세 확립을 위해 관광객에게 필요한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개선 유형을 수립하여 사업장 유형에 맞는 시설 개선 유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업소의 개선 유형입니다. 첫 번째, 홀입니다. 좌식에서 입식으로 개선하는 유형입니다. 주방입니다. 폐쇄형 주방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개선 유형입니다. 세 번째, 화장실입니다. 남녀 구분, 양변기 설치, 세면대 설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숙박업소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지원 내용에는 실내용 시설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지원, 침구류, 벽지 교체, 조명 시공 등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별도 통보가 있은 후 10월 30일까지 공사 시기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정산 및 보조금 지급입니다. 정산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산 서류 제출에는 보조금 신청서, 사업 결과 보고서, 거래 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전자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기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정산을 확인 후 이 정산 확인에는 서류 검토, 현장 점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정산 내용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때 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입니다. 견적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변경이 불가하고 유형별 사업비 내에서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확정 통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고 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공업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고 단 견적대로 시행하셔야 합니다. 허위 가다 견적 시 현장 점검 후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정산 서류 확인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 포기 시 이행 포기 각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신청 시 접수했던 서류는 일체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 1,500만 원 시공 경비 이상은 전문 건설 업체와 계약 시에만 하자 보수 가능합니다. 공고문 보조 사업자 준수사항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내용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네이버 검색창 웹하드를 검색하셔서 하단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컨설팅 콜센터가 운영이 되며 사업계획서 세부 검토 및 현장 점검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 완료 후에 정산 서류가 접수되고 서류 확인 점검 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문입니다. 법령명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이익금에 대한 의무적 환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허위 청구, 가다 청구, 목적의 사용, 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 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 부과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 부과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가 있습니다. 환수금 외에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 부과 및 징수가 있습니다. 각각 5배, 3배, 2배가 부과됩니다.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3년간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행위자 명단 공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고 보조금 목적의 사용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 운영 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 부서에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총괄 컨설팅을 맡은 미래지역산업개발원의 강신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이번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업체 공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공사 진행하는 날짜라든지 시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공사 일정을 확정해서 통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고요. 공사를 진행하십시오라는 통보와 함께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공사 일정을 콜센터로 반드시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 일정을 먼저 통보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업소에 시설 유형별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저희 콜센터로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공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해 주신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충분히 정확하게 다 제출해 주셨다고 판단이 들면 공사를 시작하시라는 최종 통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중에 공사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도 역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과 그 다음에 공사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또 제출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실사조사팀이 공사가 완료된 업소에 통보 없이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제출했는 그 계획과 견적대로 공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할 거고요. 그 공사했는 현장이 여러분이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허위로 만약에 공사가 됐거나 또는 처음에 계획과 전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는 적발을 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념유념하셔서 처음에 계획대로 꼭 공사를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완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입니다. 정산서류와 완료보고서를 빠짐없이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이 처음에 선정될 때 보조금 확정되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공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외식업소와 숙박업소로 나눠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류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외식업소는 외식업소대로,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유형에 대해서 공사 전에 입식이면 입식, 주방이면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같이 개선하기 전에 사진을 6장 이상 찍으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공사 견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은 6장 이상씩 부분별로 찍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영상은 한 편을 제작해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도 침구류를 개선하거나 벽지를 개선하거나 또는 조명을 개선하거나 또는 안내판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홍보물 거치대를 구입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진을 6장 이상 구입 견적이나 공사 견적에 맞춰서 촬영해서 제출해 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동영상도 한 편 촬영해서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공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 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업주분들하고 공사업체하고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통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요즘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 우리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글씨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 서비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1년도에 경북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채널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하시고 의문나는 거라든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물어보시면은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 찍으신 거를 여기에 바로 채널에다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실 때는 반드시 업체명, 공사기간, 그 다음 유형별로 공사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적으셔서 공사 시작 전에 제출하시고 공사를 해도 되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확정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선정업체 개선 유형별로 세부 내용을 먼저 외식업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체는 크게 입식시설, 주방시설, 그 다음 화장실 개선, 마지막에 메뉴판, 간판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입식시설에 대해서 보면 입식시설을 한다고 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완전히 다 개조하는 비용을 들이는 건 아닙니다. 입식시설을 지원해주는 제일 큰 목적은 좌식으로 되어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방식을 바꿔서 의자에 앉아서 먹도록 바꿔드리는 데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하시고 입식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바닥을 철거한다든지 바닥을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천정을 좀 개선한다든지 입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걸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의탁자도 2인용이나 4인용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해서 견적 넣었던 그 테이블 기준에 따라서 구입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입식시설도 역시 견적서에 꼭 맞춰서 전후가 비교되도록 공사를 실시하셔야 되고요. 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선 전에 이렇게 좌식으로 되어 있던 시설이 입식으로 이쁘게 아주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시라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또 역시 입식시설 공사도 단계별로 반드시 사진과 영상을 또 꼭 기록해서 남겨 놓으셨다가 그걸 증빙을 해 주셔야 됩니다. 3단계로 보시면 되겠어요. 공사 전에 사진과 영상물, 공사하고 있는 중에 사진과 영상물,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사진과 영상물, 이렇게 해서 꼭 영상물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저희들이 제출하라 할 때마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주방 개선인데요. 개방형 주방 개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쇄된 주방을 개방형으로 바꾸어서 홀에 앉아있는 고객이 주방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오픈된 주방을 만들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이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최소한 홀에서 바라봤을 때 50% 이상 주방 공간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셔야지만이 적절한 주방 개선이라고 저희들이 간주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주방 안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벽체를 철거한다든지, 또 안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조리대를 고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환기구 후드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바닥을 수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일을 교체한다든지 가능하지만,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전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주방 기물들, 기기들, 장비들은 보조금으로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소모품도 구입하는데도 역시 보조금을 쓰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고, 자부담도 보조금과 함께 부담하는 자부담 안에서는 해결하시면 안 되고 별도의 비용으로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은 반드시 최초에 제공한 견적서와 계획서에 따라서 개방형 주방으로 개선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에 의거해서, 견적에 의해서 꼭 공사를 해 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개방형 주방으로 개선됐을 때 또는 개선하기 전, 개선 중에 공사 상황 이런 것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서 증빙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입니다. 화장실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변기를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비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데를 설치하는 비데 구입 비용은 이 보조금에서나 계획에 따른 견적 내용 안에서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요. 소모품도 역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설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남녀로 완벽하게 구분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걸 저희들은 원합니다만, 내부 구조상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는 한 공간 안에 남녀를 구분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양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남녀가 별도의 입구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활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견적에 따라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사의 단계별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반드시 남겨서 저희들이 보고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판 교체 및 개선인데요. 간판은 저희들이 가이드북에 3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지정된 모델 안에서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더 잘하고 싶다 또는 더 특별하게 하고 싶다는 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견적에 따라서 교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간판을 교체할 때 옥외 간판은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그 해당 시군의 옥외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그 적법하게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옥외 광고물의 법률적 허가권자나 아니면 신고권자는 간판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공사를 시작하셔야 되고,
신고 필증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인정해 드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허가 기준에 맞는 내용은 관할 시군에 직접 해당 과에 물어보시고 또는 시공을 하시는 간판 업체분들하고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간판 공사 전 간판을 시설하고 있는 중에 공사 사진,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시설이 끝나고 나서 간판이 배치되고 나서의 사진과 동영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증빙이 돼야지만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메뉴판 교체 및 개선입니다. 메뉴판 교체는 교체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한글로만 되어 있는 메뉴판을 보고는 메뉴 주문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개국어라는 어떤 기준을 잡아놨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말, 영어, 중국어 이럽니다. 이 중에서 최소한 우리나라 말 한국어를 빼고 2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를 메뉴명이라든지 또는 메뉴의 간단한 설명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선택해서 여러분이 기록을 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공전에 보면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영어, 중국어 이런 거 다 기록되는 그런 메뉴판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정 로고라고 있죠. 시작은 미소로 시작은 친절로라는 요 경북 관광문화공사가 지정해 놓은 로고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메뉴판에다가 같이 넣어서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메뉴명 앞에 메뉴 사진도 이렇게 최소 2장 이상은 대표 메뉴를 찍으셔서 같이 올려놓고 메뉴판으로 활용해 주셔야지만이 이용하시는 고객도 좋아하고 외국인들도 쉽게 여러분 집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외국어 표기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게 기록해서 디자인해 주실 거니까요. 반드시 음식점 외부 표기 메뉴판이나 실내 표기 메뉴판이나 유형별로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을 잘 보시고 업소에 잘 어울리는 메뉴판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 업체라고 표기를 하시고 밑에 시작은 미소로 시작은 친절로 이렇게 지정 로고를 반드시 넣어서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로고체는 어디 있느냐, 웹하드라는 시스템 속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이걸 디자인 업체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하드 안내는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숙박업소 업체에 대한 개선 유형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먼저 침구류에 대한 개선 기준입니다. 침구류를 개선할 때는 단계별로 개선 과정을 필히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보시면 시공 전엔 이렇게 했는데 시공 중에 이렇게 포장이 된 상태로 왔고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의 사진들 그리고 시공이 완료된 이후의 침구류 사진 이렇게 단계별로 찍어서 사진과 영상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제출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또 뭐냐 하면 구매를 할 때 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제를 하실 때 결제했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이체 확인증, 현금으로 줬으면 이체 확인증, 그리고 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서류들이고요. 다음은 숙박업소의 벽지 개선 내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시공 전에 이런 벽지를 썼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벽지를 바르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완료하고 난 뒤에 사진, 그동안 얘기를 하는 과정에 동영상 촬영을 같이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출하실 때 그 견적서 받으신 거 있죠? 그 구매 내역이 다 상세히 기록되는 견적서, 그리고 벽지 결제를 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세금 계산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 개선도 단계별로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데요. 개선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개선 중에는 이렇게 시공을 했고, 그리고 개선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사진들을 이렇게 또 찍으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제출하실 때 조명 구입에 따른 구매 내역이 나와 있는 리스트, 견적서와 그리고 결제했는 금액 이체 확인증이나 세금계산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서류 양식과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셨다가 차질 없이 서류를 보내주시고 정산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양식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저희들은 모든 서류 양식은 이렇게 웹하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창에 웹하드 치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럼 웹하드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이디에 여기 있죠. ABCD112 아이디를 치시고 비밀번호는 ABCD112 느낌표 2개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서류를 내려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서류를 다운받을 때 필요한 여러 어떤 사정들이 있는데 특히 견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변경 신청서와 계획서 두 서류를 다운받으셔서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든지 저희 콜센터에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행 포기 각서를 다운받으셔서 그 서식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들 콜센터나 카카오톡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업체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시설업체가 시공업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변경 신청서로 쓰셔서 계획서도 새롭게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이것을 접수를 받고 검토한 다음에 최종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서류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은 다 검토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최종 승인을 해서 확정 통보를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을 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필요해서 들어간 모든 지출 내역을 지출 증빙서에 따라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증빙 서류가 다 첨부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필수 서류를 제출할 때 먼저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보조금 신청서라는 정산용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걸 작성해서 저희들 콜센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콜센터 1544-6143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용 보조금 신청서 외에도 사업 결과 보고서도 한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음식업이나 숙박업이나 다 같이 해당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표도 반드시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비에 대한 거래 명세표, 그리고 어떤 물품을 구입했다면 그 물품을 구입한 데 대한 내역서, 이것들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재해서 산출 내역을 포함해서 보내주셔야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 이체 확인증, 카드로 혹시 결제했을 경우는 카드 결제 영수증을 각각 증빙을 해 주셔야 되고요. 통장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업주분의 통장 사본도 필요하고 공사업체의 통장 사본도 같이 각각 한 부씩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 대금을 지출할 때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에서 은행 간의 거래만 인정을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서 나중에 보조금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의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 공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도 사본이 한 부 있어야 되고요. 공사 계약서 사본도 한 부를 보내주셔야 되고, 대금 결제하고 난 이후에 세금 계산서도 한 부를 같이 사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콜센터에서 안내를 하고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의 전 과정을 공사 전 단계, 공사 진행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의 단계를 나눠서 3단계입니다. 3단계로 나눠서 사진 촬영했는 내용,
영상 촬영했는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제출할 때 너무 흐릿해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여러분 업소인지를 도저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성을 다해서 좀 찍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드리기 위해서 지원 콜센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용하는 안내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콜센터 안내번호는 1544-6143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통화 중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에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문의를 주시면 바로바로 대응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콜센터에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공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신청 관련한 문의라든지 상담, 정상 관련된 문의 상담, 필수 서류들이 제출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나 그리고 사업비 관련된 안내 상담, 그리고 강조하지만 사진, 영상물 촬영 이걸 찍으셔서 제출할 때 필요한 안내나 상담 같은 것도 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분이 무엇이든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카카오톡을 여셔서 제일 위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글씨를 넣게 되어 있어요. 관광 서비스라고 이렇게 아이디 검색을 하면 밑에 하단에 채널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서 2021년도 경북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그런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채널을 추가하셔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문의할 내용이 있거나 안내받을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또 통보를 하고 문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의할 때는 어떤 지역, 경주면 경주, 또 뭐 문경이면 문경, 지역을 명시하시고 업체명을 쓰시고 전화번호를 쓰시고 뭐 공사업체 있다면 공사업체 상호를 쓰시면 되고요. 안내 받을 내용들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를 밑에 써주시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카카오톡으로 문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이나 영상 제작하는 것들, 촬영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파일로 보내실 때 이쪽을 이용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필수 서류 파일 전송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릴 때도 이쪽 채널을 이용하면 내려받기 굉장히 수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류 작성 자료, 서류를 작성하신 여러분의 자료를 보내주실 때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보낼 때 이쪽 채널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련된 내용, 기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응대, 자료 제공 같은 것들을 콜센터를 통해서나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출을 한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공사 착공 전의 사진, 그리고 공사 중인 사진, 그리고 완공된 이후의 사진을 선정된 유형별로 30초에서 60초 정도씩 촬영한 이후에 시설 환경 개선 카카오톡에 채널에다가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내려받아서 확인을 하고 증빙 서류로 첨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찍으실 때는 반드시 입구에서부터 찍으셔야 됩니다. 화장실이면 화장실 입구,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입구에부터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면서 안은 칠레를 같이 찍는 방식으로 공사 착공 전 영상, 공사 중의 영상, 그 다음에 완공하고 난 이후의 영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동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Q&A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업비는 특히 신청 시에 접수했던 서류를 다시 돌려받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체 서류는 접수한 즉시 반환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고 미리미리 사본을 여러분들이 보관을 해 놓으시고 원본을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유형별로 부분적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이걸 여쭤보는 분이 많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주방 먼저 하고 나중에 홀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화장실을 제일 마지막에 따로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하지만 공사 기간 안에 하기만 하면 되고 한꺼번에 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편리대로
하여튼 공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하고 보조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선정업체가 먼저 시공업자에게 다 완납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비용을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친 금액, 그 금액 이상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증빙이 돼야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정산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업체에다가 또는 물품을 구입한 업체에다가 사업비를 다 지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출 서류들 제출하시면 그걸 우리가 다 정산 완료하고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부가세까지는 저희들이 지급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는 여러분이 나중에 환급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다 첨부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서 10%를 빼고 보조금으로 인정을 하고 지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꼭 필요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산 서류 접수 시에 전자세금 계산서만 집행서류로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부를 받으셔서 필요 서류로 증빙 서류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수기로 계산서 끊으신 분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간이 가세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금 영수증으로 대신 할 수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은 여러분 사업자가 나와 있는 현금 영수증으로 발부 받으셔서 그걸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내용에 관련된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입식시설공사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식시설이라는 것은 홀 안에서 일어나는 시설 변경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그 홀, 공간 안에의 공사는 일단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입식시설 변경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을 공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식을 입주로 바꾸는 그 공간 안에의 시설들은 저희들이 시설 비용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시설 공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홀에서 주방 내부를 바라봤을 때 최소한 반 이상 주방이 보일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이라도 50일 이상 도저히 여러 가지 건물 구조상 어렵다면 최소한 많이 개방해서 홀에서 고객이 주방이 좀 자세히 보이도록 위생적으로 보이도록 꼭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장실 공사 어디까지 허용되나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양변기하고 세면대는 반드시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체되지 않고 다른 걸 공사하시고 양변기와 세면대는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변기와 세면대는 교체를 해서 증빙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녀 구분도 가능하면 들어가는 문부터 구분돼서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좀 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제작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군의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신고하신 다음에 개선하셔야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메뉴판 제작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로 만들어지는 메뉴판은 모든 메뉴판에 다 4개 국어 중에 최소한 한국어를 포함해서 3개 국어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 사진도 반드시 첨부돼야 되고 지정 로고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메뉴판 제작하지 않으면 다시 제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셨다가 개선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래를 하는 공사업체 또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면허가 꼭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공사 관련된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가급적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도 안전하고 나중에 피해 보상 같은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사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다가 공사업체 선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나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관련된 문의입니다. 공사업체가 변경이 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변경 승인 신청서, 그다음 견적서, 변경하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공사업체와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사 내용 변경이 중간에 또 발생이 되는데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단 확정된 유형별 사업비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확정된 유형의 사업비라는 것은 입식시설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정해 드렸는데 그것을 1,200만 원으로 이렇게 공사를 더 늘리려고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든지 그건 안 됩니다. 그 1,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 안에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변경승인 요청서, 그다음 변경되는 견적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줄이고 200만 원을 주방으로 이렇게 더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거는 되지가 않고요. 단 1,000만 원인데 내 돈 들여서 1,200만 원으로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정해진 그 금액 안에서만 여러분이 그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보조금 증액 및 감액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은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을 더 추가해서 개선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지정되어 있는 공문에 통보해 있는 금액보다 낮은 비용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또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사유서를 적어서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변경 승인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확정이 나면 그때 공사를 시작하시든 또는 그 뒤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부득이하게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단 업종이 변경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 점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관련된 또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정산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래지역산업개발은 여기 있는 주소지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뭐 공사 완료한 이후에 정산 자료를 다 들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거 뭐 편하게 여러분 사정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저희들이 항시 접수 가능하니까 구비 서류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자부담 관련된 정산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정되는 보조금과 자부담 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정산 서류에 처음에 확정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 세금 계산서 가능한가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기 세금 계산서는 안 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로만 증빙 가능하니까 그 점 꼭 기억하셨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액을 분납해서 내고 싶은데 가능하냐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공사 완료 기간 안에 얼마든지 분납을 해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공사업체하고 거래 조건을 서로 협의해서 그건 진행하면 되고요. 단 처음에 확정되는 그 금액 범위를 꼭 지켜주시고 그 범위보다 낮게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초과된 건 괜찮습니다. 그 범위에 맞춰서 뭐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이렇게 하든 그건 자유롭게 해서 나눠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증빙 서류만 거기에 맞춰서 확인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특히 공사비는 안 되고요. 물품을 구입한 경우 테이블 의자라든지 침구류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공사 진행 통보 안내 문자 발송 전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공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구입한 카드 영수증은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통보가 확정되고 카드 결제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인정을 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사용을 해서 써도 되느냐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 정산 시에 무통장 입금증이나 이체 확인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간의 거래로 계좌 이체를 통해서 거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체 확인증이나 입금증을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유의사항을 잠깐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에 관련된
법령인데요. 법령 이름이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이익금, 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허위로 금액이 아닌 걸 금액으로 이렇게 썼다고 청구를 하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쓰는 돈보다 더 많은 청구를 하시는 경우, 또는 지원 사업과 상관없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오지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한 보조금에 대한 국가적 손해라든지 보조 사업자가 얻은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다 의무적으로 환수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제재 부과금을 5배 이내로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꼭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환수금 외에 허위 청구에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의 5배를 다시 더 물어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과다 청구일 경우는 3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2배의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절대 없도록 꼭 계획에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꼼꼼하게 집행을 하셔서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요.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를 명단을 공표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음식인 경우에 20평 관공서에 허가를 내서 신고를 하고 사용했다면 그 20평 범위 안에서 입식시설을 바꾸거나 주방을 바꾸거나 화장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방을 별도로 이렇게 무허가로 만들어낸 공간에 개선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별도로 무허가 건물에 지어놓은 것을 개선하라고 청구하신 경우는 나중에 다 적발이 됩니다. 적법한 건물 안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방, 화장실, 영업홀, 입식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무허가 건물로 드러나서 전액 환수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반드시 적법한 건물 안에서만 공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저희 콜센터와 전체적인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총괄 도와주고 있는 미래지역산업개발원은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고 효과 있게 이 시설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원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콜센터나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